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뭐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고요. 유럽은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어떤 경계감, 다시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에 하락했습니다. 트럼프가 70% 최대 관세 부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협상 대표가 방미를 했는데 일단 관세 유예를 좀 연장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일단 강하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다 하락을 했는데 영국만 보합 정도였거든요. 나머지는 하락하고 영국은 보합이었잖아요. 저거는 영국은 협상이 끝난 나라죠. 그러니까 협상이 끝난 나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체로 좀 긴장감이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낙폭이 또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건 없고 또 EU와 이제 미국 간에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자동차 협상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자동차 생산을 더 늘려주고 그렇게 되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좀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딜이 진행되고 있다더라 이렇게 일부 협상 관련된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낙폭을 또 제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관련된 뉴스를 보면 트럼프가 주요 국가들의 관세를 어떤 나라는 10에서 20% 또는 60에서 70% 다양한 패키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잠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8월 1일부터 돈 내야 될 거다. 8월 1일 이후에는 국가들별로 이제 정해지는 관세로 돈을 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돈이 돌아오는 시기는 그때부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고요. 지금 관세가 불발될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EU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맞보복하는 것보다 일단 이제 또 워낙 유럽 국가들은 여러 국가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한 방에 합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좀 있죠. 그래서 일단 최종 합의안을 딱 결론은 이거 이렇게 내는 것보다 원칙적으로 큰 그림 잡아서 우리는 합의를 일단은 했어.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 게 목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도 일부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광물, 에너지, 국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접근성을 좀 높여주는 걸 전제로 합의에 근접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인도가 난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베트남이 20% 관세 이제 적용되기로 하기로 하고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관세 면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이 20% 관세를 부과하는 걸 딱 보고서 아 이게 관세 면제는 불가능한 거구나. 그러면은 목표를 새로 설정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혼란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인도가 상당히 합의에 근접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인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고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양측 대통령이 아직 관세 관련해서 관여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 결과가 바로 나오기에는 되게 불확실하다. 너무 시간이 좀 짧았다. 그래서 지금 통산본부장이 방미한 상태인데 농산물, 자동차, 뭐 디지털 기술, 에너지, 알래스카 여기 자원 개발이죠. 이런 것들을 두고 양측에서 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황이 만만치는 않겠죠. 저게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좀 과감하게 좀 해봐. 뭐 이런 식이라는데 이 제가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왜 제가 집에 올 때마다 와이프한테 뭐 먹을 거 사갈까 이러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와이프가 얘기하는 게 맛있는 거 사오라고. 맛있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알아야 이게 그걸 줄 텐데, 뭐 약간 좀 모호하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제 일단 이런 거 우리가 할 테니까 시간 조금 열어두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현재 추가적인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미칠 여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는 만약에 관세가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 일제히 다 올라가게 되면 수입품 평균 관세는 2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러면 미국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일부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운용사에서는 우리나라 관세 협상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최근에 차곡차곡 몇 달 동안 현금 비중을 늘려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이거 탁구 또 반복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났기 때문에 7월 9일 전후돼서 국가들별로 관세 엄청 부과한다라고 일단 선언 딱 해서 실제로 관세 부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지시했어 이렇게 해놓고 며칠 지난 다음에 뭐 8월 1일 이후에 부과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또 시간을 벌어주고 국가들별로 또 다르게 가고 이런 식으로 또 반복할 거라서 근본적으로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홍콩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서한 메시지 나오고 하면서 긴장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결국엔 매수의 기회다. 또 뭐 상식적으로 100개국 넘는 나라에 대해서 모두 단기에 그 기간 동안 협상을 이끌어낸다라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에 7월 9일이 된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들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이런 낙관론이 오히려 시장을 놀라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뭐 별일 있겠어라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별일이 생겨버리면 시장에 받는 타격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일부에서는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시아 증시는 최근에 되게 강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변동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런 조짐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7월 초반에 아시 증시 전반적으로 첫 번째 고비가 찾아올 것 같고, 그게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이 아마도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가 좀 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말에 나왔던 기사들 그 중에서 뭐 머니투데이 버전으로 한번 보면 그 4일부터 최고 70% 관세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적용했던 국가들의 적용했던 관세보다 훨씬 더 높게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거보다 더 세진단 말이야. 이런 식의 해석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7월 9일부터 관세 부과를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면, 그런데 돈은 8월 1일부터 들어온다? 그러면 저거는 그 사이에 또 협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8월 1일, 7월 9일 해보면 그게 편차가 또 3주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3주의 어떤 협상 기간이 만들어지는 거다, 사실상. 그러니까 관세 부과한다고 선언은 돼서 수치상으로는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 지급되는 관세가 지급되는 날짜는 또 8월 1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3주간의 날짜는 유예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트럼프가 은근히 이제 협상한 날짜를 좀 벌어준 거 아니냐. 이제 요게 이제 유럽 증시라든가 이런 증시의 이제 낙폭을 더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래도 결국엔 다시 올라갈 거다. 증시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 근데 미국 시장 올라가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13주 동안 지금 S&P 500 지수가 24% 올라갔거든요. 24% 올라갔는데 이게 역대급이에요. 역대 한 8위 정도 되는 순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때 그러니까 13주 동안에 20% 정도 19%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승률이 나오고 나서 6개월 1년 후에 보면은 주식시장이 대부분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밀고 올라갈 때는 시장에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왔던 시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미 추세로 잡힌 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도 추세적으로는 하락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고요. 이건 뭐 나일 보여드릴 차트입니다만은 59일간 26%의 상승률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 상승률이 나오고 나서 1년 후에 두 자릿수 이상 다 올랐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아마 투자자들이 무서워 하면서도 조금 지나면 또 매수세 가동해서 다시 끌어올릴 거야. 뭐 이런 식의 낙관론도 미국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주요 국가들이 관세 협상을 타결짓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건데, 물론 이제 타결되는 국가들도 제법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분위기 봐서는. 근데 어쨌든 좀 유예하는 쪽으로 이제 주력을 할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케이 다 유예 뭐 이렇게 순순히 해주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증시를 전망하는 분석가들 그리고 특히 증권사들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그래서 뭐 주말사에 제가 나오는 전망들 쭉 보니까 최대 큰 폭으로 보는 데는 2,800까지도
예상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곤 있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면 나올 걸까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증권사들 중심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이 변동성이라는 건 하락 변동성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해석도 일부에서는 나오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주도주들, 그러니까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에 이어서 상법 개정주까지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게 시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주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다시 회복이 되거나 이 종목의 자금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시가총액 큰 다른 덩어리를 끌어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서 이제 그 추이가 주목이 되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돌아오는 주에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후에서의 어떤 구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대형주들이 방어를 해내느냐 아니면은 다시 기존 종목들이 살아나느냐. 근데 둘 다 깨지면 그냥 하락으로 쭉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하는 것들이 납득이 되긴 하는 게 뭐 원전주,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 다음에 상법 개정으로 올라갔던 종목군들, 하여튼 등등 뭐 이게 방산주 포함해서 이렇게 쭉 보면 최근에 추세가 다 특히 7월 들어서 거의 다 꺾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올라왔느냐? 2차 전지가 추세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의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다른 쪽,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일부 제약주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대한주들은 올라오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곤 있는데,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시황상 기존의 주도주가 꺾였다라고 할 때는 일단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이 구도가 상당히 중요해지긴 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기존 종목들이 다시 살아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이 대안으로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돼서 특히 7월 9일 전후에서의 재료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또 증시 전망대 시간에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음악 하나 또 권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 이럴 때는 그냥 우리나라 음악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행 스케치의 노래 중에서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사실 제가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뻔했는데 그게 한 몇 명 정도가 이제 두세 명 정도가 갑자기 바쁜 일정이 돼서 못 나온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예 전체 모임을 그냥 이제 밀어버렸어요. 이게 야 다들 바쁘게 산다. 진짜 치열하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 그냥 다들 잘 지내나 이런 노래가 되는 것 같아서 한 번씩 여행 스케치 노래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